김경준의 황금 비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김경준 부장의 지금 황금 포트폴리오 비율은 얼마일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메리츠증권 도국지점 김경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의 현금 비율도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마찬가지일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뭐 지금 약간 금요일 이렇게 변동이 나왔는데 있던 현금 다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 현금 비중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2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단은 똑같죠. 반도체와 증권, 어허. 그리고 중간단에 ETF로 대응하자. 내년 정책 쪽으로 해가지고 내년 정책을 뭐 코스닥 활성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처음에는 이제 연초에는 지주사라든지 배당 아이디어에서 이제 지수가 조금 우상향을 조금 더 가파르게 할 경우에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다 해서 뭐 바이오 ETF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시장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셨어요. 정말 그 주말간에도 무슨 이제 마이클 버리가 숏을 쳤다느니, 아니면 피터 틸 같은 경우에도 뭐 엔비디아를 전량 매각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아이디어에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고점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엔비디아의 아이디어 자체를 많은 캐펙스 투자와 뭐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R&D 모든 것들을 잉여 현금 흐름 하에서 다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자라고 했을 때, 대신 강세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98년도, 99년도 때도 지수의 급락이 정말 수두룩하게 나왔었거든요. 99년도 때는 6% 이상 지수가 조정 온 게 한 7차례 이상 됐을 정도로 지수는 한 3배 이상 올라갔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이제 흔들거리는 폭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제가 뭐 한 800만 주, 850만 주 이상 그 하락 거래량이 나오면 조금 조정이 올 수가 있다. 이게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예상보다 하락이, 지수의 하락 또는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외국인의 그 매수와, 그리고 그 매수가 반도체에 집중돼 있었었는데, 네. 요게 지속될지 아닐지를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디어가 굳이 무너뜨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3가지 차트를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IT 버블 당시에 투하 자본 대비 수익을 얼마나 거뒀는지랑 지금이랑 이제 비교한 차트거든요. 네. 그래서 ROIC라고 해가지고 이 앞단에서는 한 17 요 정도로 이제 놀았었는데, 지금은 훨씬 이제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이 훨씬 나은 상태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차트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메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잉여 현금 흐름과 보유 현금 흐름만으로 캐펙스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 라는 것과,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그 다음 이제 준비한 차트가 가장 직관적인 차트가 될 것 같아요. 그 IT 인프라에 투자한 비율 자체가 예전에는 기간과 GDP 대비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짧거든요. 아직 올라갈 폭도 많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 투자 강도,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이쪽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면 국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그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정리해드리자라고 하면, 국내 기업의 순이익의 증가가 제가 최대치로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연초부터 해가지고 올해의 지수는 끝까지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의 기반이 유동성, 그리고 정책인데, 네. 유동성에 있어가지고는 외국인의 매수, 그게 아마 반도체 쪽만 캐펙스가 늘어나고 반도체 쪽만 이익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의 기울기가 상당하죠. 지금 차트를 보면. 그러면서 여기에 이익의 절대적인 비중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 반도체 쪽이에요. 네. 반도체 쪽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8.5%나 되는, 그러면 이 내년도에 아이디어 있어가지고 이쪽을 빼고 과연 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러면 대형주로 가야 될지 중소형주로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될지. 지금 저희 매니저 쪽에서도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못 따라잡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쪽에 몰빵 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는 오히려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많은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저도 역시 고민이 많은데 그러면 중소형주로 가든 아니면 다른 섹터로 바이오가 튀니까 바이오로 확 가가지고 이쪽으로 이 격차를 좀 못 먹었던 거를 메이크업을 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다음 차트를 보시면 네. 여전히 그 지수의 이익이 증가되는 시기에 코스피의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순간에는 대형주 위주로 플레이를 해주면 좋다. 그러면 제가 여태 국내 지수의 기준은 SK하이닉스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수급에 있어가지고는 외국인 매수를 이렇게 붙여드렸었는데 네. 그러면 지수의 기준이 명확할 거예요. 그 외국인 매수와 SK하이닉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증권 아이디어를 조금 붙였던 거고요. 그리고 중간단에 그 다음 단으로 갔을 때는 그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맞춰가지고 조금 그 강세장이 뭐 흑자 턴어라운드 또는 적자 성장주 쪽에서 나올 수가 있다. 요 아이디어를 이제 한 축으로 약간은 시속 게임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진영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전략적 차원에서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프리마켓에서 출발하는 시장의 분위기 좀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난 금요일에 일정 부분의 하락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AI 진영이 조금 반등을 주기도 했고 삼성전자의 가격 인상 이슈 그리고 주말 사이 나왔던 삼성, SK그룹 등의 대규모 투자 이슈에 우선은 반응을 보여주네요. 하이닉스 3% 정도 올라가는 모습, SK 스퀘어 2%대 강세 흐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일단은 다 반등을 주는 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진영에서 정말 강했던 ABL바이오 일단 0.5% 강보합권 출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이 좀 선전하고 있네요. 오늘 3%. 그리고 앞서 삼성의 이제 P5 투자 관련해서 이제 전공정 장비주들 삼전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메리츠증권 보고서 인용해서 소개해드렸죠. 일단 원익 IPS가 6%까지 뛰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텍 등의 종목도 회복을 시도하며 2% 정도 올라가죠. 자, 그러면 상승 상위권의 종목을 보신다면 WCP가 10% 상승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서 저희 이야기 나눴던 원익 IPS, 테스 이런 장비주들 삼양식품 시간 외에서 좋은 실적 내놨었다라고 말씀드렸죠. 4.9% 상승세, 진말씀 앞서 얘기 주셨던 현대 오토에버 이런 종목들 강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현 이화 등의 자동차 종목들도 상승세 보여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특징주단을 보시면서 김경준 부장님은 오늘 개장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셨을지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일단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이제 SK하이닉스가 그럼 빠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전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쪽을 이익이 나고 있는 그 오버 퍼포먼스를 한 부분을 일부 익절을 하는 거지 이거를 통으로다가 보유분을 한 25%에서 30% 들고 있는 비중을 딴 데로 통으로 옮기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있어가지고 이제 반도체 실적의 과거 사이클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슈퍼 사이클 때의 실적 하고 지금하고 비교한 차트가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직관적인 게 내년도에 지금의 절대적인 이익 수준도 그 충분히 그 이익단을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넘어섰지만 슈퍼 사이클 때가 이렇게 밑에 기고 있는 초록선이고 그 요번 사이클이 이제 회색선인데 이쪽이 절대적인 이제 이익률 자체도 높을 뿐더러 이익의 기울기도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쪽을 여전히 끌고 가야 된다. 그 월등히 이제 실적 모멘텀이 뛰어나다인 거고 요게 표로 정리된 게 있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이 표를 보고 반도체는 절대 아직은 팔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낀 부분이 업종별 이제 영업이익 추이 세부 사안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이게 반도체 부분만
떼낸 반도체 거거든요. 부분만 뗐을 네. 경우에 나머지하고 비교하면 훨씬 이제 직관적인데 지금 24년, 5년, 6년도 이 56조대에서 80조, 145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뛰고 있고 여기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본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그 순이익 증가율을 뛰어넘을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밌는 게 나중에 겹칠 텐데 그 셀트리온이 굉장히 애를 먹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쪽에 내년도에 이제 순이익 증가율이 높다. 그리고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 SK 하이닉스 쪽인데 이쪽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가장 이제 높은 쪽에 속하는데 여기에 있어가지고도 세 번째로 보시면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 앞으로 좀 괜찮아질 텐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바이오텍 위주로 끌고 가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나 돼야지 제약 쪽을 이제 조금 그 가져가 볼 생각인데 셀트리온의 이제 상승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맨 앞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훼손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중심으로 여기시고 끌고 가셔라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반도체 보유자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정말 기분 좋은 코멘트였을 것 같고요. 바이오요. 사실 그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바이오 ETF 얘기 너무 시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 중반 내내 이제 바이오장이었었기 때문에 바이오 ETF 혹은 개별주단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지금 바이오는 그 이제 ABL이 탁 튀어주고 나서 많은 분들이 ABL을 저희 딴에서도 ABL을 못 사니까 ETF로라도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ETF를 많이들 사고 그중에서 저는 타임폴리오가 가장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에 한 15% 정도 올랐었는데 여전히 여기에서 그 괜찮은 저희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편입이 되어 있는 액티브 ETF라 가지고 이쪽으로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ETF의 장점이 보통 그 바이오 특정 종목을 살려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을 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ETF는 LP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두 호가의 그 큰 물량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특정 바이오가 만약 VI에 걸렸다, 상승 VI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 종목을 못 사는 대신에 바이오 ETF로 즉각적으로 조금 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에 관련돼 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그 지수, 그 S&P 500 쪽에 차트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 요 부분을 보면 내년도 기준으로다가 그 요번 분기부터 해가지고 아마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지금 점을 찍은 부분이 헬스케어의 이제 EPS, 어닝 서프라이즈율을 나타내는데 가장 높은 쪽이 1번 헬스케어 93, 그 다음에 오른쪽에 테크 91. 그러면 반도체와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꾸려 봄직하구나. 가 나올 테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국민 성장 펀드의 정책 모멘텀까지도 붙을 수가 있죠. 그러면 주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실적과 수급 그리고 모멘텀의 그 함수일 텐데 지금 실적적으로 뭐 EPS 증가율이 굉장히 돋보이는 섹터이기도 하면서 이쪽을 보시면 하단에 대출 부분이 끼어 있죠. 바이오 쪽에 투자 또는 융자를 통해 가지고 뭔가 활성화를 일으키려고 한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쪽 펀드가 집행하는 쪽에서도 바이오가 굉장히 유의미한 비중으로 들어갈 거라 가지고 이쪽 기관의 수급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 제가 ETF 위주로 대응해라는 거에 있어 가지고 ETF의 성장률도 무시를 못해요. 작년 23년 뭐 4년도 같은 경우에 100조에서 놀던 게 지금 200조. 그리고 다음 그 내년도에는 300조 규모로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ETF로 위주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미약품 요 부분이 그 비만 쪽에서 새롭게 이제 지속적으로 내년도 내내 좋아질 부분이라서 한 꼭지는 참고해 주시고 조금 깊은 설명은 다음 주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TF 시장의 성장은 뭐 우리 모두가 체감을 하고 있는 대목인데 그럼 궁금하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바이오 ETF를 살지 아니면 반도체 ETF를 사고 네. 바이오 회사 알테오제, 뭐 리가게임, 에이비엘 바이오 이런 거를 살지 네. 사실 이게 투자자분들이 좀 더 자신 있는 분야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부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일단은 채워놔야 돼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그
큰 대형은 종목으로 채워놓고 나중에 내년도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되면 반도체 소부장 ETF가 따로 있거든요. 요거를 반도체 쪽에서는 붙여주고 바이오는 바이오 ETF 플러스 개별 종목 한두 개 정도로. 그래서 아까 힌트가 한미약품. 그렇죠. 네. 그런데 요 앞단에서 바이오텍부터 연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는 내년도까지 합해서 한 세 차례 정도 있는데 그 앞단에서는 바이오텍이 굉장히 활성화를 보일 거고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누그러드는 내년 말 정도가 되면 또 바이오텍 기대가 리가캠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다소 줄어들고 뒷단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네. 시간 배분을 잘해야 된다. 요 아이디어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이제 기조로 보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이 대목에서 느낄 수 있었고 시청자분들의 율촌화학 코멘트 요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율촌화학 AS 해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 듣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율촌화학과 뭐 UTI 이런 쪽에 AS를 준비했었고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결국은 포승의 공장 오픈에 맞춰져 있는데 지금 포승 공장 신공장이 이제 지속적으로 세팅이 완료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거든요. 인력과 그다음에 장비가 다 세팅이 돼 있는데 LG엔솔의 승인이 딱 떨어지고 나서부터 바로 가동에 들어가는데 이번 실적까지는 포승 공장이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게 비용만 들어가고 있는 수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숫자적으로는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기다렸던 포승이 오픈되고 나서는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상승되는 그 구간까지는 주식을 계속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아이디어, 이 종목이 좋아지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나빠지는 쪽을 저희가 대비해 볼 때 만약에 이 종목이 일그러지려면 뭐부터 봐야 되느냐? 결국은 포승 공장 오픈이 아예 그 엔솔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안 좋게 되거나 국내 ESS 쪽에 북미 업체 진출이 중국하고 다시 미국하고 사이가 좋아지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네. 요 두 아이디어가 모두 훼손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두 아이디어가 모두 좋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요 부분 공장 오픈에 대한 다소의 지연 부분이 반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됨이 없고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UTI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27일 날 납입일 기준이 되면 요번 달 27일이 되면 안에 들어있는 투자자들이 모두 오픈이 되거든요. 지금은 블라인드지만 그때가 되면 이 종목에 마치 그 대기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뭐 LG 관련된 거라든지 애플 라인에 있어가지고 그 도움이 되는 인식을 할 수 있을 때 저희가 그런 업체가 끼었다라고 하면 주가가 굉장히 그 하이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준비한 차트 하나만 보시면 그 영업이익 증가율 코스닥 150의 내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에 있어가지고 그 기여하는 기업에 놀랍게도 UT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미 내년도에 애플 벤더사로 들어가는 거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도에 애플이 한 1,000만 대 정도를 찾고 있는데 그러면 AS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재고 부분이 또 고려가 돼가지고 한 1,300만 장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동사가 절반 정도는 기여를 할 거다.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지금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급등을 해요. 그럼 내년도 아이디어가 적자 성장주 또는 흑자 턴어라운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구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그 27일 전후 해가지고 굉장히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UTI와 율촌화학 AS까지 도와주셨네요. 코스닥 150 영업이익 증가율 기여도 상위 30개사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서 저희가 몇몇 기업들 오늘 전략을 다 뽑아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김경준 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